자, 8거래일 동안 지독한 하락 끝에 9거래일 만에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충 순수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여태까지 아무리 지독한 폭락장이라 하더라도 음봉만 8번 연속 뜨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드디어 빨간봉이 한 번 나왔습니다. 기록이라도 갱신하려는 듯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에 양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반등이 좀 애매하고 설마 또 시작지수 깨면서 힘을 잃나 걱정도 했었는데 오후장에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반등을 성공시켰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며 그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기관 투자자, 이렇게 집 나갔던 수급 주체들이 오늘 하루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반등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독한 양매도가 나왔더라면 시작 지수를 지켜주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얘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길어봤자 3, 4거래일 정도까지 들어오다가 또다시 매도할 생각을 하는 애들인데 얘들의 특성부터 파악하고선 얘들이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시작 지수를 지켜주지 못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2차 하락에 대한 징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체크해줘야 될 것은 얘들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시작 지수 위에 있는지 이거는 습관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며 다시 안정을 찾아서 황금선까지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최악의 상황에서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안정을 찾고서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저도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지고 그 종목에서 좀 방망이 좀 길게 잡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상승장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한데 여기서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안정을 찾냐 아니면 2차 하락이 나오냐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양매도 이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되며 시작 지수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 지수 위에 있다면 수급이 나간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시작 지수 위에서 빨간봉만 유지를 해주면서 기관 투자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지수가 버텨준다면 그만큼 더 강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작 지수 위에 있을 때는 수급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시작 지수를 깨고 나서 최저 지수 근처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또다시 이런 지독한 양매도가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경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관 투자자가 언제라도 매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최근에 2거래일 정도 들어왔는데 600억, 800억, 1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들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가 오늘 시작지수 820포인트입니다. 820포인트에 오늘 고점, 최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고점인 836. 자리를 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감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 쉽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가를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만의 기준으로 보는 방법은 일단 갭하락으로 출발하든 갭상승으로 출발하든 간에 오늘 시작 지수는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오늘 시작 지수 820포인트 이거를 못 지켜주게 된다면 못 지켜주면서 양매도까지 다시 나오게 된다면 저점을 깨면서 2차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깨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저점이 다시 기준가가 되어서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주냐 회복해주지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계산을 해야겠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는 오늘 양봉의 시작지수 그리고 오늘 종가입니다. 종가이자 고점. 미국 증시가 좋게 끝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쁘게 끝나서 갭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갭하락이 나오지 않고서 오늘 시작지수에서 최대한 멀어져서 시작을 한 다음에
다시 말아 올리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만약에 좀 이 820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이 820을 위협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뭐 바로 회복을 해주어서 다시 올라가 준다면 상관없지만 이 중요한 자리를 못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무조건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리조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깼다가 회복하고 깼다가 회복하고 또 깼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해주고 이렇게 회복해줄 때마다 의미를 갖고서 방향을 확률적으로 예측하고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현재 또 9월 24일 음봉 상단까지 회복을 해준 상태인데 여기도 또 중요한 가격이 될 수가 있고 이 상단 하단에 따라서 중요한 가격을 자기 의미대로 충분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는데 당연히 단타만 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식을 보유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원래 보유를 했다면은 이 많은 종목들이 반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내겠지만 단타는 변동성이 나올 만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락한 다음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단타 매매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매할 종목들은 몇 개 있었지만 단타만 치시는 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지수가 오르고 모든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아서 좀 무리하게 따라잡다가 수수료 세금만 많이 납부하던가 아니면은 고점에 잡아서 그냥 손실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뭐 레버리지나 낙폭주들을 매매하려 했지만 시작 지수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나스닥 상승으로 인해서 시작 지수가 1.5%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낙폭주를 잡아서 수익을 냈다든지 레버리지를 잡아서 수익을 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 원칙 자체가 소수점에서 출발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노리는 것이지 그냥 시작 지수부터 높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 종목에서만 매매를 했는데 오늘도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개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대금 상위에 SV 인베스트먼트, KPM 테크 항상 이름을 올리는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집중을 했는데 또 고점에 잡아서 그냥 잠깐 단타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거의 눌리지 않고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생선뼈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이 정말 위협적이고 한 방에 쏟아지는 물량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이 고점을 회복해 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수익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황금선 자리 회복해 주는 구간마다 잠깐 들어가서 정말 소수점 수익만 짧게 먹고서 나왔습니다. 아쉬웠던 게 요즘에 좀 주목받는다 싶으면은 눌림도 없이 바로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뭐 그날 결과가 안 좋다든지 변동성이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재미를 보지 못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만 매매해야지 그냥 이것저것 무조건 좋아 보인다고 들어갔다가 그 정확한 자리가 아닌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손실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오전에 보던 종목들이 뭐 시장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빅히트 관련주들이 오늘도 시초가에 잠깐 반응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초록뱀이 반응이 나오길래 이 초록뱀에서도 집중해서 봤지만 좀 생각이 많아지고서 눌림목 좀 안전한 구간에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장 초반에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아지고 연휴 전이다 보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매매하자 생각했기 때문에 좀 가감하게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록뱀도 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 매매를 하지 못했으며 이것도 좀 진정되면서 다시 고점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때 들어가려 했지만
뚫어주지 못하고 추락해서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초록뱀도 장 초반에 지켜봤으며, 그리고 지니뮤직,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보고 있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던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말 무겁기 때문에 저는 제약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집중을 했지만 이 종목도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그럴싸하게 잡고 있었지만 제 계획은 당연히 이렇게 장 초반에 일단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온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고점 뚫어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동평균선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면 그전 패턴이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지금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전 패턴까지 올렸다 하면은 윗꼬리, 또 시간의 거래 올려놓고선 음봉, 이런 식으로 항상 시간의 거래에서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먹고선 도망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함부로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늘은 밀리지 않고서 시초가를 정말 강력하게 지켜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전 패턴 어디 버리지 않고서 오늘도 역시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이 싫어서 시초가에 그전에 패턴이 안 좋았던 종목을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힘들었던 종목이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이게 장 초반에 정말 힘있게 치고 나가서 10,000원을 돌파했는데 1250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일단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에 10,000원 뚫어줄 때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에 여기서 엄청난 매물대를 이기지 못하고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위로 매물대가 얼마나 많았냐면 한 호가당 막 15만 주에서 20만 주, 그거를 막 10만 주씩 매수가 들어와서 뚫어준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올라갔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호가창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손실 때문에 오늘 좀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10,000원 위의 호가에서 한 호가만 올라도 쉽게 수익을 보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00원에 잡는다면은 그 1,100원이 1,050원으로 한 호가만 내려가도 거의 1% 가까이 손해를 입습니다. 1억씩 사면은 한 호가만 내려가도 마이너스 70만원 정도, 7, 80만원 정도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변하는 종목 중에 좀 엄청난 매물대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캔들이 좀 안 좋게 떴는데, 이 종목은 뭐 이런 캔들이 뜬 다음에도 상승하는 종목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호가 단위가 변하는 5,000원을 지켜준 다음에 그전 고점인 5,180원까지, 5,000원에서 5,180원, 이거를 좀 강력하게 지켜줘야지 그 다음 상승이 나오면서 또 고점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뱀은 고점에서 좀 안 좋은 캔들이 떴습니다. 이거는 뭐 바로 회복해줘서 전 고점 근처를 유지해주는 양봉이 안전하게 나와야지 다시 좀 분위기 좀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안 좋은 캔들이 떴고 빅히트 상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상장하게 된다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니뮤직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5,000원 뚫어줄 때 잠깐 공략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차트의 주식들 아무리 좋은 자리 뚫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 시작 지수는 어떻게라도 지켜주는 게 맞으며 특이사항이 있다면 또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